먼저 플롯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출력에 관련된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바로 여기 플롯 부분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좋고 명령어 플롯이라고 쓰셔도 좋고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P를 동시에 누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도면을 끄집어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색상이 노란색, 빨강색, 초록색 세 가지밖에 없죠. 자, 흰색도 있네요. 출력.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에요. 포트레이트는 세로로 출력하기, 랜드스케이프는 가로로 출력하기. 도면은 우리가 가로로 출력하니까 랜드스케이프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랜드스케이프로 맞추고 중간 부분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안 써요. 여기는 쓸 일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플롯 스타일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항목이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기본 none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세 개입니다. 여기 acad.ctb, 그 다음에 grayscale.ctb, 모노크롬 ctb. 그 중에 우리가 쓸 건 모노크롬 ctb입니다. ctb가 뭐냐면 컬러 테이블의 약자예요. 컬러 테이블, 색상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토캐드 색상표, 그 다음 회색 톤 색상표, 단색 색상표, 이런 뜻입니다. 종종 도면을 출력할 때 컬러로 도면을 출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이상해요. 도면을 무조건 컬러로 출력해 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설계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주로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컬러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래 도면 보는 맛이 나지. 그러고 막 뭐라고 하세요. 근데 컬러로 출력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 문제가 돼요. 왜 노란색이 문제가 될까요? 종이가 흰색이죠. 노란색이 그러니까 채도나 명도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상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벽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벽 색깔이 안 보이는 거죠. 처음에 노란색 그대로 출력해줘요. 그러면 이제 왜 벽이 어딨냐고, 여기 벽 있지 않냐고, 제가 다시 출력해 주겠다고, 색상 바꿔서 다시 출력해 주겠다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서 다시 출력해 줘요. 그럼 좋다고 하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도면을 못 보시는 분들이 컬러로 도면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기억해 두세요. acad.ctb에다 넣으시면 컬러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이스케일하고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건데, 모노가 숫자입니다. 하나란 숫자예요.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스테레오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셨죠? 스테레오 두 개란 뜻이에요. 트리오가 세 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쿼드 4개, 펜타 5개, 그 다음에 헥사 6개. 이해되시나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1, 2, 3, 4가 있고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그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쿼드, 펜타, 헥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 크롬이란 뜻은 색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색이란 뜻이에요. 단색. 하나의 색상으로 출력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도면 보셨겠지만 전부 다 하나의 색상으로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이 모노크롬 쓰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레이 스케일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뭐냐면 회색 톤이요. 회색 톤입니다. 흰색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상에 대응하는 명도가 있겠죠. 그죠? 그 명도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색상을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출력하는 걸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해요. 옛날로 말하면 흑백 TV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노크롬으로 맞춰봅니다. 그럼 모노크롬으로 출력하시겠습니까? Yes.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그 오른편에 보시면 아이콘이 하나 있죠. 에디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까지 눌러서 이 에디트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왼편은 색상이 이렇게 나와요. 색상 선택하고 오른편 맨 위에 보시면 색상 나오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검정색으로 출력합니다. 노란색도 검정색으로 출력합니다. 3번 색도 검정색으로 출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컬러 부분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디더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펜샵, 펜 넘버예요. 그 다음 버추얼 펜샵, 가상 번호 얘네 다 무시합니다. 지금은 잉크젯이에요. 네, 옛날, 아주 옛날 40년 전에 굉장히 옛날이죠. 40년 전에 이 플로터는 펜 플로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펜에 꽂아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펜에다가 잉크 있죠. 색이 들어있는 잉크를 꽂아가지고 그리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펜 번호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펜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서 출력합니다. 무시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요거 하나예요. 라인 웨이트요. 선의 굵기요. 이해되시나요? 선의 굵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0.1mm. 노란색 있네요. 0.3mm. 초록색 있네요. 0.2mm. 나머지 0.2mm, 0.1mm, 0.1mm, 0.2mm. 제가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해 봤습니다. 나머지 색상에 따라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이브 앤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저장해 보시죠. 보시면 여기 헬프 왼편에 아이콘 있죠. 아니, 오른편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 감춰집니다. 다시 누르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열어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 여기 두 군데를 맞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선택하고 종이 선택하고 출력 영역 선택하고 축척 맞추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먼저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를 보시면 제가 대부분 다 프린터 맞춰놨어요. 502 프린터라고 맞춰놨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셀렉트 해드릴 거고요. 502 프린터하고 여기 HP 오피스제 7110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502 프린터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프린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프린터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퍼 사이즈네요. 종이 크기. 프린터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출력할 수 있는 종이의 크기들이 달라져요. 저는 A3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 용지 소켓에는 A4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4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롯 에어리아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느 부위를 출력할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는 항목이 있고 익스텐트가 있고 리밋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출력합니다. 축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출력하는 겁니다. 익스텐트는 도면을 전체 확대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도면 전체를 화면 맞춤 있죠? 우리 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출력하는 걸 익스텐트라고 하고,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 리밋 안에 있는 내용만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쓰지 않아요. 잘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요. 출력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오스냅이 이렇게 출력할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출력할 영역을 얼마든지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정해 주시면 돼요. 윈도우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다 지정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롯 옵셋 부분, 이 부분이 좀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틀어놔 봤는데 이제부터 미리 보기 하셔야 돼요. 프리뷰, 미리 보기요. 지금 보시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도면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도면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삐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위치를 못 잡고 어떻게 잡냐면 여기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버리면 자동으로 중심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플롯 스케일이요. 축척이요. 여기 피트 페이퍼로 되어 있잖아요. 피트가 맞추다란 뜻이에요. 종이의 맞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축척이 1대 103.3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지금은 넌 스케일이에요. 넌 스케일이 뭐예요? 축척이 없다란 뜻입니다. 이건 축척이 아니에요. 이걸 푼 다음에 1대 100으로 고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100분의 1 축척이에요. 종이의 1mm가 화면의 100mm입니다. 내가 출력할 종이의 1mm가 지금 화면상의 100mm입니다. 축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의 1mm가 실물의 100mm입니다. 그죠? 출력할 종이의 1mm가 화면상의 100mm입니다.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실물하고 똑같이 그렸죠? 화면상의 100mm, 그 실물의 100mm잖아요. 그게 출력했을 때 1mm로 나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프리뷰, 미리 보기. 요거 뭐냐면 조금 잘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요. 뭐만 나온 거예요? 바깥선 잘리고 테두리 선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휠을 돌리면 확대해서 선의 굵기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플리 투 레이아웃에 적용하기. 지금 내가 작업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그러면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셋업, 출력 공간, 오토캐드는 모델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스페이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형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페이퍼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 공간 또는 종이 공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모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형 공간을 말합니다.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작업하는 모형 공간을 말하고, 레이아웃이라는 게 바로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종이 공간이에요. 여기 우리는 이제 레이아웃이라고도 말하고,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력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요건 이제 부르는 사람 마음이겠죠. 모델 스페이스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형 공간. 근데 페이퍼 스페이스는 요즘 말로 하면 레이아웃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출력 공간 혹은 종이 공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X, Y, Z가 존재하고 3차원 모형까지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설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도면을 그리는 영역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영역이라면, 페이퍼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여기는 오로지 출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오로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뭐 페이지 셋업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눌러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회색 영역과 흰색 영역 둘로 나눠지는데, 이 회색 영역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흰색 영역이 종입니다. 흰색이 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오른 버튼,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그럼 맨 아래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 자, 여기 파일 탭이 있고 디스플레이 탭 있죠. 디스플레이 탭 누르면 요 하단에, 왼쪽 하단에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요거 다 끄세요. 요거 3개입니다. 요거 3개예요. 자, 오케이. 보이시나요? 요 상태가 CAT 2급 상태입니다. 요게 CAT 2급이에요. CAT 2급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딱 여기까지요. 심지어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 위치 안 맞아도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맞추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레이아웃 1로 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립니다. 렉탱글, 절대좌표 0,0에서 297,210. 자, 옵셋 10mm. 자, 이 안쪽이 1mm죠.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가 바로 얘예요. 엠뷰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뷰포트라고 해요. 이걸 엠뷰라고 하지만 모델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라고 해요. 모델 뷰포트, 즉 모형 공간 불러서 화면에 보여주는 창, 그게 엠뷰의 정체입니다. 모형 공간을 불러와서 레이아웃에 보여주는 창, 뷰포트라고 합니다. 자, 옆에다가 모델 뷰, 그리고 클릭.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거요, 모델 뷰요, 얼마든지 추가됩니다. 이렇게 크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돼요.
얼마든지 추가됩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겹쳐서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겹쳐 있죠. 그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속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겹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처럼 서로 중첩이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완전히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일부가 겹쳐 있잖아요. 이런 건 가능해요. 괜찮아요. 모델 뷰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Space하고 pSp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Space는 모형 공간 활성화, pSpace는 레이아웃, 즉 출력 공간 활성화. 지금 pSpace 상태입니다. 자, mSpace 그러면 여기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다른 뷰포트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돼서 얼마든지 작업이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작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런 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왜 안 되는지 보세요. 자, 안 들어가지는 거 보이시나요? 안 들어가져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조차 안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옆에 이렇게 일부가 겹쳐져 있으면 옆에 다른 것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건 아예 안 돼요.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자, pSpace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mSpace를 이용해서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해보고 그 다음 뷰포트 여러 개 활성화시켜 보시고 다시 pSpace 명령어로 다시 나와 보시죠. 명령어를 안 쓰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mSpace 명령어가 실행돼요. 그 다음에 pSpace 이 레이아웃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로 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서만 움직인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반드시 명령어 mSpace하고 pSpace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최대한대로 확대를 해놓고 분명히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더블 클릭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시죠? 회색 선들. 요거 뭐냐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예요. 그리드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바로 여기. 그리드가 빠졌네. 어디 갔을까요? 그리드가. 요 그리드라고 하는데 모델 스페이스, 즉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여기 그리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가 빠지게 됩니다. 누르면 그리드 활성화되고 빠지고. 단축키가 F7키입니다. 그리드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스페이스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그리드가 있을 거예요. F7키 누르면 그리드 온오프가 됩니다. 그리드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 시킨 다음에 F7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드를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 온오프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보시면 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엔터. 그러면 화면 맞춤으로 이렇게 가득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여기 보니까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4개부터 화면을 넷으로 쪼개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화면 넷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2개는 뭐예요? 화면을 둘로 쪼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호리젠탈 버티컬입니다. 화면을 호리젠탈 이렇게 수평으로 쪼갤 거냐, 수직으로 쪼갤 거냐. 대각선은 없어요. 위아래 좌우 이렇게 나옵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쪼개기 2개, 버티컬 수직으로 쪼개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화면을 셋으로 쪼개보죠. 3개. 그랬더니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3개를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요. 수평으로 3조각 난 걸 보이시죠? 자, 버티컬 이번엔 수직으로 3개요. 수직으로 3개. 자, 다시 이번엔 어버브, 화면을 3등분 한 다음에 큰 걸 위로, 작은 걸 아래로 2개로. 이렇게요. 큰 거 위로, 작은 거 아래로 2개. 다시요. 빌로우, 큰 걸 아래로, 작은 거 2개를 위로. 레프트, 큰 걸 왼쪽으로, 작은 거 2개를 오른쪽으로. 라이트, 큰 걸 오른쪽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자,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그린 이 사각형에다가 모델 뷰 4개, 꼭지점, 꼭지점. 그러면 화면이 넷으로 쪼개진 거 보이시죠? 이 중에 제일 우측 상단은 삭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여기는 정면만, 여기는 평면만, 여기는 우측면만. 중요한 건 정면을 맞추셔야 돼요. 정면을 맞추세요.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이제 써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입니다. MV 셋업이라는 명령어는 크게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렬이요. 두 번째는 축척이요.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축척부터 맞추시는 게 맞겠죠. 자, MV 셋업, 그리고 여기 옵션을 보면 얼라인이 있고 크리에이트 만들기가 있고 스케일 뷰포트가 있습니다. 옵션 타이틀 블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케일 뷰포트부터 보시면 돼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물어보는 게 줌 스케일 팩터라고 물어봅니다. 인터랙티브 하게 할 건가요? 유니폼하게 할 건가요? 인터랙티브는 다양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축척을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유니폼은 균일하게 할 겁니다. 얘는 균일하게만 해요. 엔터. 그럼 보시면 엔터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의 유닛, 종이의 유닛, 페이퍼 스페이스의 유닛. 잘 보세요. 1:2라고 했잖아요. 그죠? 종이, 모형.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1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모형 공간. 지금 1:2 도면이니까 2 엔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맞춰 보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돼요. 적당히 축척 틀어지지 않게 잘 맞춰주세요. 축척이 틀어지지 않게. 지금 여기 타이틀 블록 있죠? 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세요. 정면을 맞춰주세요. 다시 MV 셋업. 이번엔 얼라인이요. 얼라인이 정렬하는 거죠. 자리 맞추기. 근데 얘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냅이 꺼집니다. 오스냅이 다 해제가 돼요. 그래서 오스냅을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얼라인, 호리젠탈이 있고 버티컬이 있습니다. 먼저 호리젠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방금 그랬죠? 오스냅 꺼진다고. 자, 오스냅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냐? 이거구나. 여기 있구나. 자, 5스냅 꺼진 거 보이시나요? 5스냅 다 꺼졌어요. 엔드포인트하고 인터섹션만 체크해 볼까요? 자, 이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점이 여기에 이 지점과 일치. 그럼 조금 움직일 겁니다. 다시 봅니다. 버티컬. 역시 이 지점이 이 지점에 여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시죠. 수평으로 한번, 수직으로 한번, 2번 하셔야 돼요. 자, 레이어를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들죠. 엠뷰. 자, 모델 뷰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흰색을 줬고요. 자,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모델 뷰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모델 뷰를 만들어 보시죠. 해당 레이어를 프리즈 합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리즈 해버리면 가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좀 틀어놨어요.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이걸 맞추고 싶어요. 좀 틀어놓은 걸 맞추고 싶어요. MV 셋업이 아니고, 이거 MV 셋업 아니고 그냥 맞추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거 맞추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준명령어 쓰시면 돼요. 일단 축척은 준명령어 쓰면 되는데 1 나누기 축척 쓰고 xp를 뒤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준명령어 쓰시고 1 나누기 축척하고 뒤에 xp요. 이렇게. 자요. 여기다가 제가 맞춰놓고 줌 이렇게 씁니다. 1 나누기 2 지금 축척이 1대2죠? 뒤에 xp를 붙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1대2 도면으로 그냥 맞춰줘요. 자, 정확한 위치를 다시 맞춰주고요. 다시 볼까요? 줌 1 나누기 2 xp 다시 위치 맞춰주고요. 다시 줌 1 나누기 2 xp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맞춰보시죠. 그 다음 위치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을 그리세요. 라인을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동 명령을 이용할 겁니다. 이동하기.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클릭.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기.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이동하기. 클릭.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위치가 다 맞아 떨어졌겠죠. 자, 위치를 맞춰 보시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맞추냐면 스트레치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삐뚤어진 건 스트레치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어떤가요? 똑같이 복원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서 모델 뷰를 프리즈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면 타이틀이요. 자, 서클 반지름 5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자, 55mm. 자, 텍스트
자, 이때 문자의 크기는 5mm,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탑,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바텀 라이트 스케일 1:2. 자, 적당히 위치를 맞추시고요. 가운데다 놓습니다. 가운데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역시 복사. 자, 한 번 더 복사. 수정하기. 얘는 프론트, 얘는 라이트. 자, 그러면 끝났네요. 자, 잘 위치를 잘 세팅해서 다시 한번 잘 맞춰 보시죠.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는 게 CAT 2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CAT 2급은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팀장이 이걸 관리해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작업하고 다시 팀장 주면 팀장이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해요.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력할 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쓸 때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놓지만 우리가 쓸 때는 얘네들 체크해 놓고 써요. 이렇게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이제 삐뚤어졌네. 다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이건 시험을 보기 위한 환경이고, 다시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요.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놓고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공간, 여기 하얀색은 종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 하얀색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밖에다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출력할 수 있는 공간과 출력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를 맞춰 놓고 그 다음 화면 하단에서 오른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는 것이 나와요. 제가 명령어를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에 나오죠.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modify 선택하고 modify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출력 환경이죠. 자, 이때 저는 어도비 PDF를 쓸 겁니다. 다른 거 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A3 이렇게요. A3 그 다음 여긴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그대로 가고 0,0 스케일 1:1입니다. 이렇게요. PDF로 맞춰 놓고 A3 자 이렇게 놓고 OK. 그러면 A3로 종이가 맞춰집니다. 얘가 A3 작업 상태예요. 렉탱글 0,0에서 420,297 옵셋 10mm 얘는 1mm 그 다음 모형 공간 모델 뷰 자, 줌명령을 쓸 겁니다. 줌명령을 쓸 건데 얘 축척이 1:100인 거 보이시나요? 자, 줌 이때 시작점을 엔드포인트로 끝점도 엔드포인트로 자, 그러면 넌 스케일이지만 화면에 딱 맞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줌 1 나누기 100 XP 지금이 축척 딱 맞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맞춰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페이지별로 이렇게 번호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간혹 다른 걸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 셋업 예를 들어서 modify PDF가 아닌 예를 들어서 출력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테두리 이렇게 조그만 점선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종이는 여기까지고 요 안쪽에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프린터가 실제로는 요 점선 안쪽으로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피트를 선택하면 모델 뷰 피트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모델 뷰 피트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그립니다. 다시 렉탱글 420,297 렉탱글 이거 저기네 A4로 돼 있네요. 다시 이런 A3 안 올라왔네. A3가 안 올라왔네요. 다른 걸로 해보죠. 얘도 A3 안 올라왔네. A3 요즘은 그런 게 없네. 자, 다시 모델 뷰 피트 대각선 그리고 얘도 대각선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이즈 안 맞는 경우에요. 옵셋 10mm 이동하기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직접 해봐야 되는데. 자, 다시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웹앤모바일. 네, 웹앤모바일로 맞춰보시죠. 웹앤모바일. 요거 오토캐드 PDF, 웹앤모바일, 그 다음 ISO A3 297-420. 자, 이렇게요. 자, 맞춰보시죠. 모델뷰 피트, 그리고 라인을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요 사각형은 지워도 돼요. 이 사각형은 지워도 돼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역시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이어도 되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대각선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딱 교차되는 지점이 떨어져요. 라인,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잡든 저렇게 대각선을 잡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중간점이 잡힙니다.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아니 도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보통은 프린터가 5mm 이내예요. 프린터가 5mm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얘는 출력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mm가 넘어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이 영역이 보통은 5mm 이내입니다. 5mm 이내예요. 어떤 건 3mm고 어떤 건 5mm고 그래요. 10m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모바일용으로 출력하는 거니까 내용이 좀 달라진 거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모델뷰 끝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더블 클릭하고 이제 여기 활성화 시켰죠? 그 다음 줌, 엔드 포인트, 그 다음 엔드 포인트.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마지막으로 줌 1 나누기 100 XP. 그러면 이제 축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도면을 여러 개 출력합니다. 도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명령 하나만, 딱 하나만. 자, 여길 눌러 봅니다.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프린터에 보시면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면 한 번에 출력하기입니다. 도면 한 번에 출력하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걸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뭘로 바꿔놨나요? 이렇게 다 레이아웃으로 다 쪼개놨잖아요. 레이아웃을 하나씩 출력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플롯을 하는 겁니다. 배치 플롯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출력하게 돼요. 자, 보세요. BATC 플롯. 이러면 이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오픈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 그러면 여기 딱 세팅된 대로 출력이 끝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바로 여기 더하기 키를 눌러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가져온 파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파일 하나당 도면 하나씩 쭉 넣어놨단 말이죠.
전체 선택하고 셀렉트.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쭉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 방법을 쓰려면 미리 출력을 다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출력하기 위한 세팅, 즉 플롯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select name으로 놓지 마시고 여기 스테이터스로 놓으세요. no error가 있고 여기 에러가 있죠. 자, 얘네들은 레이아웃이 인스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업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빼기 키 눌러서 삭제해주고, 그러면 A01부터 A15번까지 파일이 여기 no error로 뜰 겁니다. 이미 세팅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누르면 그대로 출력이 돼 버립니다.